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이곳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오늘 또 1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에 재판장, 검사, 변호사, 심지어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간에 엄청 논쟁도 벌이고 고성도 오갔고요. 재판장이 변호사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변호사가 검사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어쩌고, 내가 유령이냐 그림자냐, 왜 없는 사람 취급하냐, 검사는 국선 변호인 선임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1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지난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들에 대해서 해임 신고서를 냈잖아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내 의사가 아니다, 나는 계속 해광의 조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고, 재판장이 그럼 부인하고 좀 상의를 해라, 조율을 해라, 다음 공판 때까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오후에 보도된 걸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인들에 대해서 재신임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어제 해광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장이 들어오자마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어떻게 부인하고 조율이 된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A4 2장짜리 자신의 이제 입장문을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난번에 진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인이 배우자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해임을 하겠다는 의사는 내 의사가 아니고 나는 법무법인 해광 측의 조력을 계속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마 적혀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해광 측에서는 아니 뭐 법적으로는 피고인 본인이 해임을 하고 또는 선임을 하고 할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그 부인이고, 그리고 그 부인이 해임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법정에서 부인이 얘기하기로 그 법무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서 조력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 오늘 결국 안 나왔습니다. 부인이 이 해임 신고서를 냈던 거는, 아니 우리 남편은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낸 자필 옥중 편지를 보더라도 본인은 김성태 전 회장한테 방북 비용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데 해광 측 변호사들이 진술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하고 다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해임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호인이 아무도 안 나온 건 아니고 해광 측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법무법인 덕수 측에서 변호사가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물은 겁니다. 오늘 그러면은 지난번에 고지한 대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까 어떡할까? 그랬더니 검사는 진행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예정된 것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주신문, 검찰의 재주신문, 그리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주신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 회의할 때 보면 질문하고 답변받고 한 텀 돈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고 추가 답변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와 변호인 간의 주신문 반대신문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추가 신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증인 신문을 했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이 예정돼 있고 변호인단의 이제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는 건데, 이거를 오늘 하겠다고 했으니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검사의 입장이었고, 근데 오늘 이제 법무법인 덕수에서 나온 변호사는 우리도 준비해가지고 나왔다, 주신문 반대신문 다 하자라는 거고, 근데 변호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하고 의견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본인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해광 측이 안 나왔으니까 해광이 나오면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정리하기를, 그러면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오늘 검찰의 주신문, 재주신문까지만 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도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니까 이제 변호인이 재판장한테 10분만 시간을 달라, 피고인하고 좀 얘기를 나누겠다, 그래서 10분 동안 휴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분 휴정 시간 중에도 변호인하고 피고인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속개하고 나서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변호인이 한 5분 정도 진술을 할 테니까 이거 제지하지 말아라. 내가 말 좀 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선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에 대한 의견서를 낸다. 그 의견의 내용은 그 대북 송금 300만 불에 대한 뭐 김선태 전 회장 등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그것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런 진술 조서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 부동의한다. 왜? 회유와 협박으로 작성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자백 강요 당하는 거다.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법무법인 해광 측에도 우리가 미리 대화를 나눴는데 그쪽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피고인 본인이나 공범인 피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진술 당사자를 불러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를 낸다. 자, 두 번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 그거 하려고 내가 나왔다. 왜? 아니,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법정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뇌물 공소장에는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 얘기하고 있다. 500만 불에 대해서 6개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00만 불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하는 300만 불에 대해서 6개월째 하고 있고, 이거 공소장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1년째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변호인 사임을 하겠다. 이런 재판을 내가 변호를 할 수가 없다. 라면서 사임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줄줄줄 냈어요. 일종의 이제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러면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는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덕수 측에서 출석을 할 때 해광 측의 요청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번에 안 나가니까 그쪽에서 좀 나가달라. 그래서 뭐 반대신문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다고는 하는데, 반대신문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논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검사도 뭐라고 하고, 뭐 재판장도 뭐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이 뭐 변호사님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가 내가 검사의 저런 소리를 듣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퇴정하겠다라면서 변호사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변호사가 안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행이 됐어요. 재판이 열리지 못한 채로 연기된 걸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막 검사들이 뭐라고 막 변호인을 공격하고 막 하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거 처음 봤다라고 하고 있고, 또 검사는 우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아니, 지금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무슨 사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리고 법정 밖에서 옥중 편지가 어쩌네, 가족의 입장문이 어쩌네, 이런 걸 가지고 피고인의 입장을 추측하고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추측하고, 본 적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얘기를 해요. 아마 지난번에 법정에서 발언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법정에서 소란 행위에 대해서 퇴정을 시키든지 적절하게 제지를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재판부한테 또 주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끝난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에는 2주 뒤에 이제 다음 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달라. 이화영 피고인 본인과 배우자와 변호인과 이게 서로 이게 입장이 사마띠 아니하니 이거를 정리를 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석한 법무법인 덕수 측에서는 사임서를 냈으니 거기 뭐 서명은 안 돼 있대요. 근데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서 내가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피고인은 해임을 하느냐 마느냐지, 사임이라는 거는 스스로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덕수 측 사임했어요. 그리고 해광 측에서도 아마 변론하기 어렵다, 우리 사임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재판장이 해광 측의 입장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사임이라는 단어를 두어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변호하기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다음 기일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오늘 이제 뭐 변호사가 퇴정하거나 사임서를 내기 전에 덕수 측 변호사가 앉아 있는데, 검사가 해광 측에서 오늘 안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사건 기록 꼼꼼히 챙겨보고 적절하게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검사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변론하러 반대 신문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유령 취급하는 거냐.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나를 유령 취급하는 거냐. 그림자 취급하는 거냐. 모욕적이다 이거죠. 왜 앞에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두 차례나 고성이 오가기도 했어요. 자, 두 차례 고성이 오간 부분이 우선은 휴정 전에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이제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음 기일에 진행해달라,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제 검사가 변호사를 공격했거든요. 그 덕수 측 변호사님 지난번에 8월 27일 날 무단으로 불출석했지요. 왜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피고인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되거나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이제 거기서 발끈한 거예요. 변호사가 앞에 뻔히 앉아 있는데 공전이라는 이 검사의 주장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나는 변론 준비해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왔는데 증거 인부에 관해서 검사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없고, 다시 말하면은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조서고, 그리고 해광 측에서도 그 피신조서에 대한 내용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증거 부동의하겠다라는 의미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 있습니다. 그 지금 변호인의 저 주장이 피고인의 의사와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신이 변호사냐? 내가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데 왜 검사가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하고 일치하는 건지 확인해 달라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취지죠.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당신이라는 워딩을 또 꼬투리 잡아서 당신이라니요 하면서 이제 소리를 버럭 질러요. 이러면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분 휴정한 뒤에 이제 속개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 내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내고 내가 사임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이 타이밍에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 입장을 진술하는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니 사임하겠다는 마당에 무슨 기피 신청을 하고 증거 인부를 하느냐, 이런 취지죠. 그러면서 7월 25일 공판 때 무단으로 불출석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또 꺼내요. 그랬더니 왜 무단이냐, 당신이 학교 선생님이냐. 그랬더니 검사가 예의를 지키십시오. 변호사가 당신이나 예의 지켜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당신이라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검사가 당신이라니 하면서, 무단이라는 거는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지난번에 출석하지 않았느냐. 근데 변호사는, 아니 변호사 로펌이 여러 군데가 선임이 돼 있고 선임된 변호사가 무조건 100% 출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간에 역할 분담해서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죠. 그래서 훈계하지 마라. 훈계하지 마라. 그리고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서 수사했지 상대방 변호사를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사가 당신들이 지난번에 7월 25일 날 불출석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그리고 기록 검토도 안 되고 재판 내용 전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증거 인부도 그렇고 기피 신청도 그렇고 피고인하고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검찰의 피신 조서에 대해서 부인하는 미션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닌가 싶다. 이 변호사는 또 열받잖아요. 미션이라니, 누구한테 무슨 미션을 받았다는 얘기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사까지 껴들어가지고 변호사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변호사님!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요. 변호사가 왜 소리를 지르느냐, 재판을 하는 거냐 비아냥거리는 거냐. 내가 40년 동안 재판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뭐 이러면서 퇴정하겠다. 그러고서
서류 챙겨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광 측에서는 안 나왔고 덕수 측에서 나왔는데 그나마 있던 변호사도 사임서 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검사가 그 기피 신청이며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며 이런 거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건지 확인해달라.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거 인부 의견서는 내가 오늘 처음 봤다. 앞서서 미리 보지 못했다. 그리고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내 의사가 전혀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정리하기를 변호사가 이제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한 거잖아요.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서, 증거 부동의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거는 피고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피고인 본인 의사가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취하서를 정식으로 내달라. 왜냐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피고인 본인이 취하서를 내달라. 기피 신청 역시도 이제 피고인 본인 의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무효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임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뭐 해임할 의사가 없다, 사임을 권유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임에 관한 변호인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부 의견서 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판 끝나고 법원 사건 기록 리스트 제출 서류 목록을 보니까 증거인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접수한 것으로는 일단 기재가 됐어요.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접수가 된 것으로 기재가 됐고 변호인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매우 고성이 오가는 1시간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배우자는, 직접 계약을 했던 배우자는 나는 쟤네 못 믿겠다.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없던 일을 있다고 하느냐. 아니, 보고한 적 없다고 하는데 왜 보고한 적이 있다고 하고, 대북송금 요청한 적 없다고 하는데 왜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 당신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해광 측에서는 아니, 피고인하고 피고인 부인하고 서로 좀 어떻게 조율이 되면, 그래서 계속 그냥 선임을 유지하겠다면 우리가 출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이견이 일치가 안 되고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부가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임 의사를 내비쳤던 걸로 보여요. 자, 뿐만 아니고 이 해광 측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대리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또는 이 변호사의 도리상 가능한 건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아까 덕수 측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이 유출됐다. 그 뭐 증인신문 녹취록이 유출되거나 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유출돼서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SNS에 공개된 적이 있다.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뭐 소환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현근택 변호사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이, 왜냐하면 현근택 변호사도 이 사건에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법무법인 해광 측에서 아마 자료를 줬던 모양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변호인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변호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쌍방울 측에서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3월인가? 올 봄에. 근데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 회사 아닙니까?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그 함께 기소되어 있는 부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치하지 않아요. 서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상반된 피고인인데 이화영
변호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회사인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다. 이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나요? 서로 김성태, 이화영은 이해가 충돌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엔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이화영의 변호인이라면 김성태 측하고 쌍방울 측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법무법인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선임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쌍방울 사회이사 선임도 그렇고 법무법인 해광 측이 이화영 피고인을 대리하고 조력을 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변호사의 도의상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합당한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정리된 것은 2주 뒤에 열리는 22일 공판까지 뭐 덕수 측에서는 본인이 사임한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는데 해광 측에서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니, 해임이 확정되거나 또는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당신 가족하고 잘 상의해서 그 2주 내로 다시 조율을 좀 해보세요 라고 시간을 벌어준 건데, 검사는 계속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덕수의 변호사가 나오든 말든 자꾸 국선 변호인 얘기를 하거든요. 국선 변호사 선임해달라.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면요, 국선 변호사들은 일반 이런 로펌이나 법무법인 변호사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증거를 찾아 나서고 그렇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법률 조력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검사는 계속 국선 변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공판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해광에서 나올지, 나온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 동의를 한 건지, 아니면 당신 멋대로 해야 하고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건지, 그랬을 경우에 과연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그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진술이 나올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 외부 세력이 뭐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거나 무슨 뭐 변호사가 미션을 받고 나오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반대쪽에서 보면 검사가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고 있는 그런 의심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변호사를 수사하고 저쪽에서는 얘를 사회이사로 선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은 매우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의 입장과 조금은 결이 다른 진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검찰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지나가는 말로라도 김성태한테 북측 인사들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뭐 이재명 지사 방북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다면 검찰은 그걸 근거로 해서 증거 삼아서 기소하려고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일절 부인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을 뿐이지 비용을 내달라고 했다거나 또는 그런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옥중 편지를 보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입장이 명확하게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선임과 해임, 사임 여부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작년 10월에 구속돼서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됐거든요. 6개월 동안 이제 재판 중에 구속이 되고,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됐어요. 그래서 6개월 연장이 돼서 올 10월까지가 두 달 남았어요. 10월까지가 이제 구속 만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재판이 한 달 공전이 되고 다음 기일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함께 기소돼 있는 쌍방울 부회장은 오늘 이제 한번 진술을 한 것이,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공전되고 한 것이 우리 피고인, 우리 측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의사와는 달리 지금 공전이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 다음 법적 절차를 밟을 때 감안해달라. 그러니까
다음에 뭐 추가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보석이라든지 만기 석방이라든지 이런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으로 진술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 부인은 이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방청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법정 입구에 줄을 쫙 서 있고요. 뭐 기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 20명 가량 언론인들은 온 것 같은데 방청객이 한 50명 가량 와서 이 수원지법에서는 대법정이 방청석을 제가 세보니까 한 40석 정도, 50석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를 꽉 채우고 뒤에도 한 뭐 30명 또는 40명이 서서 방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는 뭐 휴종 시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 뭐 힘내세요, 뭐 응원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고, 뭐 또는 그 반대 측에서 쌍방울 측이나 또는 반대 측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방청객이 이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보도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법정에 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공판 또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재판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오늘 공판 소식 정리를 마치기로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